보석감정사 국가기술 자격증 및 보석 가공 기법 맡고 있는 박명재입니다. 오늘은 6강 보석 자유형 연마 그리고 보석 조각에 대해서 배워보실 차례예요. 목차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텀블러 연마하기가 있는데요. 텀블러 연마하기는 원석을 이제 분류 및 연마 작업을 선택을 하고 텀블러라는 기계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연마 및 광택을 내는 방법을 살펴보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 천공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뚫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데 초음파 그리고 드릴링을 통해서 천공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락지 가공하기는 가락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실 거고 원석을 이제 절단하고 천공을 통해서 안찌름을 이제 내가지고 가락지를 가공하기 위한 연마 및 또 광택을 내는 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구형 연마하기 같은 경우에는 구슬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석을 이제 구슬 모양으로 구형으로 연마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디자인하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디자인을 낼 수 있는지, 보석의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여섯 번째 조각 도구 선택하기 같은 경우에는 조각을 할 시에, 조각이라는 건 이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어떤 모양감을 넣는다라고 보면 되시는데 조각 도구 또는 공구를 선택을 이제 하는 법을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석 마킹을 통해서 자유형에 따른 원석 마킹은 또 어떻게 하는지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치수라던가 그런 방법이랑은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고 원석 세부 형태 잡기 같은 경우에는 원석을 일단 분류하고 연마 작업을 선택을 해서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낸 다음에 1차 연마 또 2차 연마를 진행을 하고 세부적으로 조각하는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광택 작업하기는 광택을 이제 작업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살짝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학습 목표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원석을 일단 구분을 해서 연마제와 이제 혼합된 보석형 연마, 그러니까 자유형 연마랑 보석 조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이제 들어보시면은 원석을 이제 구분해서 연마제와 혼합된 가공석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텀블러 기계, 뭐 환옥기, 뭐 천공기 이런 이제 가공 장비를 이용을 해서 변형된 자유형 보석과 구형을 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실 거고 그다음에 원석에 이제 마킹된 디자인 도안을 조각 장비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보석에 어떤 조각을 해서 조각품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로 다양한 디자인을 원석에 표현할 수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학습 1로 넘어와서 텀블러 연마하기를 보실 건데요. 1-1 원석 분류 및 연마 작업 선택하기를 보시면은 학습 목표로 텀블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걸 텀블링이라고 하는데요. 텀블링 작업이 가능한 원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석 조각석을 구분하여서 건식 또 습식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뉩니다. 텀블링을 하는 방식은 요 이제 건식이랑 습식 텀블링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텀블링의 방법 및 특징을 보실 건데요. 텀블링의 방법을 보시면은 텀블러 연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형태의 그런 이제 연마와 활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자투리 같은 것도 텀블링으로 연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자투리여서 모양이 뭐 들쑥날쑥하다라고 했을 때 연마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텀블링이라는 작업을 이용을 하시면은 겉에 부분만 거의 부드럽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형태감을 그대로 거의 살리면서도 굉장히 쉽게 연마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텀블링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텀블링은 텀블러 기계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석 원석의 거친 부분들을 마찰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연마제, 그 다음에 물, 합성세제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통 안에다가 넣고 통을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진동이나 보석이나 이제 연마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섞여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면의 이제 거친 부분, 모서리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서 약간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형태, 살짝 이제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연마가 되는 게 텀블링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텀블링의 특징을 보시면은 텀블러 연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 또 여러 형태의 보석, 연마가 가능하게 되고 활용성이 아까 떨어지는 그런 자투리, 원석도 텀블러 연마 과정을 통해서 조금 실용성 있게 그렇게 실용성 있는 보석으로 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너무 이제 뭐 길쭉하다든지 뭐 부메랑 모양이라든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보석을 그냥 텀블링 기계에 넣고 연마를 해주시면은 그 자체로 조금 이제 부드럽게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살려서 주얼리로서 또 세팅을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작업이 가능한 원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마노라든지 옥이라든지 반귀석, 투르멀린 이런 것들이 텀블러 기계에다 넣고 사용하실 수 있는 원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텀블러 기계인데요. 그래서 텀블러 연마 종류랑 장단점을 조금 살펴보실 건데 텀블러 연마의 종류로는 공중으로 이제 회전을 시켜서 공중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회전시키는 텀블러, 회전 텀블러가 있고요. 좌우로, 수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좌우로 움직여서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그런 텀블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형, 그 회전형과 또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진동 텀블러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 보통은 저의 경험상으로는 진동 텀블러가 조금 훨씬 시중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텀블러의 장점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일단 한꺼번에 많은 양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연마를 할 때는 저희는 하나씩 잡고 수평형이나 수직형이나 연마를 진행하게 되는데 텀블러 기계 안에 왕창 뭐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원석을 집어넣고 한 번에 돌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금 많은 양을 작업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대신에 이제 연마 상태를 검사하기도 쉽죠. 중간중간에 꺼내서 어느 정도 연마가 되는지를 보시면 되시고 연마하는 어떤 이제 최종적인 목표도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뭐 오차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결하여서 안에 이제 넣으시고 뚜껑만 닫아 주시면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가루가 날린다거나 이런 일이 조금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청결하게 작업 효과를 강화시킬 수가 있고 진동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표면과 내부가 똑같이 작용된다라고 해서 외부에 오는 진동이랑 내부적인 이제 진동이 같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작용이 되고 있고 또 회전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전형으로 돌아가면서 마모를 시키기 때문에 외부 표면의 20~30% 정도가 연마 작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텀블러의 단점은 소음이 크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연마 시간이 조금 깁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손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인 절단면을 절삭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이제 빠르잖아요. 금방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텀블러는 아무래도 정해진 어떤 회전 속도나 마모되는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길게는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음이 조금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연마제라든지 보석끼리 부딪히면서 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 텀블러 연마기의 1-2 연마 및 광택을 보실 건데요. 학습 목표는 보석 조각석을 확인해서 표면 처리용 연마제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석 조각석을 확인을 하실 건데 보석 원석의 종별을 일단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석 조각석이 이게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 뭐 천연인지 합성인지 그런 이제 보석인지 확인을 해서 일단 종류별로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경도도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연마 및 광택을 내려면 경도에 맞게 모수 경도에 맞게 우리가 광택제라든지 연마판을 설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도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유기물이나 무기물, 합성 이런 것도 분류를 해주시는 게 좋으신 게 진주 같은 거를 그냥 연마판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일단 종별을 원석별로 종별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도를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석의 단단함 정도, 경도를 구분을 하셔서 이걸 건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뭐 습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보석인지 그런 것들을 판별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마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석 조각석의 종별 확인, 그다음에 경도 확인 후에 경도에 맞게 또 연마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연마제 종류를 선택을 하실 건데 메디아라고 해서 이제 텀블러 기계 안에 같이 넣는 건데 표면 처리 시에 사용하는 이제 물질로서 강도가 조금 높은 뭐 도자기나 플라스틱, 주철 이런 것들의 재료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연마제랑 또 비연마제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진 가운데를 보시면은 지금 원석 메디아가 나와 있어요. 뭐 만호 수정이라고 해서 요런 이제 원석 메디아들을 넣고 같이 텀블러를 돌려주시면은 이 이제 들어가 있는 원석끼리 내가 원하고자 하는 원석과 같이 마모가 되시면서 좀 부드럽게 이제 연마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메디아의 주요 기능은 연마나 긁기, 뭐 광택을 내는 거, 그다음에 작품을 분리시키는 거 이렇게 형태가 조금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 카보런덤이라고 하는 연마제랑 그다음에 메디아랑 내가 원하고자 하는 원석, 연마할 원석, 그다음에 물, 합성 세제를 넣고 작동을 이제 하게 되시면은 내가 원하는 원석이 이 메디아와 연마제랑 같이 돌아가면서 연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마제 같은 경우에는 1차 연마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20 메시를 거친 원석을 다듬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연마에는 400에서 600 정도 메시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곱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럴 형태 및 속도를 보실 건데요. 이제 통의 형태나 속도를 보게 되시는 건데 첫 번째 배럴 형태 및 크기를 보시면은 다양한 모양의 조각들을 위쪽으로 운반을 하고 꼭대기에서 명확하게 상하 흔들림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양이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육각형 모양이죠. 그리고 지름은 15.2에서 30.5cm가 권장사항이다. 이게 배럴 형태나 크기의 권장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다음 배럴의 속도를 보실 건데요. 회전 속도가 너무 이제 빠르게 되면은 돌이 이렇게 탁탁 튀게 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이제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돌이 이제 회전식으로 올라가면서 한꺼번에 이제 많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그 돌아가는 상태를 조금 이제 거친 모서리를 빠르게 매끄럽게 한다라고 해서 작업 시간을 조금 단축시킨다. 뭐 빠른 회전이 그래서 좋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빠른 회전의 이제 속도가 대부분의 경우에 돌이 조금 뭐 경도가 약한 것 같은 경우에는 돌이 그냥 쉽게 망가져 버리거나 뭐 금이 간다거나 흑요석이나 석영 같은 경우에는 보석 표면이 조금 거칠기 때문에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진행을 해보시면서 맞는 방법을 좀 찾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럴 지름에 따른 적정 회전 속도가 이제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배럴 지름이 15.2cm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매분당 회전 수는 한 35에서 55회 정도가 좋다라고 이게 이제 표준 규격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시고 나는 좀 더 빠른 속도가 좋겠다 아니면은 좀 더 천천한 속도가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연마 방식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정 회전 속도라고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마 시간을 보실 건데 보통 이제 1차 연마 하실 때는 아까 80에서 120 메시 정도 연마제를 사용해서 한 3, 4일 동안 작동을 시켜서 표면이 완전히 매끄러워질 때까지 텀블링을 실시하게 되시고요. 2차 연마를 진행하게 되시면은 적정 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완료되면은 원석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배럴 내부에 남아있는 연마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일수도 평균적인 거고 내가 이제 맞는 연마 정도에 따라서 그거는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 2로 넘어서 천공하기 보실 건데요. 2-1 초음파 천공 보시면은 원석의 천공 부분, 구멍을 뚫을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작업 도구를 선택을 할 수 있다. 2-1 초음파 천공 보시면은
초음파 천공이라고 하는 건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피가공물, 내가 원하고자 하는 원석에다가 고주파를 연속으로 발생을 시킨 다음에 반복, 충돌 시켜가지고 미세하게 파괴, 진동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을 내는 거를 초음파 천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가공기랑 이제 공구의 재질을 보시면은 보통 초음파를 이용한 가공기는 구멍을 뚫거나 절단을 하거나 연마 등의 사용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피가공물과 초음파 이 진동을 공구를 통해서 중간에 이제 카보론덤이라고 하는 연마제가 들어가면서 가공액을 공급해서 이 공구의 이제 단면과 같은 형상의 구멍을 뚫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초음파 천공이고 가공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음파 천공이 가능한 원석 및 필요한 연마제를 보실 건데요. 초음파 천공 가능한 원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진주.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구형이기 때문에 구멍을 내서 뭐 체인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줄을 넣거나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핀을 집어 넣거나 그래서 주로 이제 구멍을 뚫는 거는 보석은 진주, 뭐 옥이라든지 비치 이런 이제 불투명한 보석이 초음파 천공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연마제 같은 경우에는 뭐 카보론덤, 봉소 카바이드, 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있고 카보론덤이 다른 이제 연마제보다 값이 조금 싸기 때문에 많이 좀 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천공 바늘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왼쪽부터 보시면은 A의 가는 강철선이라고 해서 천공을 진행하시면 밑에 그림처럼 이제 뚫리게 되는 거고요. 1mm 이하 정도의 바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가운데 작은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10mm 이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큰 파이프는 10mm 이상을 얘기를 하고 아래와 같이 천공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천공을 하는 그림을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일 상단에 왼쪽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원석을 파이프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는 물이랑 카보론덤을 공급을 하면서 마찰을 계속 이제 일으키면서 그 부분에 구멍에 어떤 이제 진동이 계속 가면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왼쪽 보시면은 계속해서 물과 카보론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계속 반복을 하면 구멍이 실제로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강철선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뚫려지는 구멍의 모양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천공 드릴도 뭐 네모난 모양도 있고 원형 모양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천공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2 천공하기 2-2의 드릴링 천공을 보실 건데요. 천공의 크기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드릴링 작업의 진행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속도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드릴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마제랑 냉각수를 구분을 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자, 드릴링 천공을 보실 건데요. 드릴링 천공은 탁상용 드릴 머신에다가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 를 부착을 해서 물을 공급하면서 구멍을 이제 뚫게 돼요. 직접적으로 뚫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드릴 천공기 같은 경우에는 옥이나 아게이트 같은 이제 반투명하고 불투명한 보석을 조금 사용을 하고 탁상용 드릴 머신에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을 부착을 해서 구멍을 이제 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의 규격 같은 경우에는 주로 5mm 정도, 직경 5mm 정도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릴 천공기 구멍 뚫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원석에 이제 맞는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을 또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원하는 구멍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설정을 이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고 다이아몬드 분말의 어떤 이제 접착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원석 특징에 조금 맞는 것으로 드릴링을 해야 작업에 좀 무리가 없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제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등유라든지 뭐 테레빈, 경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카보론덤을 사용하는 이제 머드소인과 드릴링에는 물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랑 친화력 때문에 작업을 조금 더 쉽게
다이아몬드가 약간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해주고 물보라층이 이렇게 두껍게 튀는 것을 막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조금 빠른 작업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드릴링 천공을 진행을 하는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사진의 왼쪽 보시면은 가락지에 일단 디자인을 하는 거겠죠. 내가 마킹을 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가락지를 만들 건지를 템플릿을 통해서 디자인을 절단된 면에 디자인을 하면 되시고요. 외형, 가락지의 외형과 내경을 그리시는데 조금 이제 뭐 1, 2mm 정도는 여유가 있게 그려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깎아놨을 때 사이즈를 맞추기가 훨씬 더 용이하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경에 맞는 코어 드릴을 이제 끼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물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전원을 켜고 한 손으로 원석을 잘 고정을 해서 드릴이 흔들리지 않고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잘 고정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한 손에는 원석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적당한 힘으로 짧게 여러 번 핸들을 계속적으로 내려가지고 원석에 대고 마찰을 시키면서 물은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뚫어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이제 손잡이가 나와 있죠. 이제 회전하는 그런 드릴을 계속적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물 공급해 주시면서 원하는 만큼 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락지 내경이 뚫리게 되죠. 자, 학습 3로 넘어와서 가락지 가공하기를 이제 보실 건데요. 3-1 원석 절단 및 천공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는 가락지 용도에 맞게 원석을 이제 절단을 하고 손가락도 크기에 맞게 알맞는 안찌름, 내부 지름을 확인을 해서 천공이랑 그라인딩이라고 해서 갈가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절단하기부터 보시면은 가락지를 가공할 때는 드릴 천공기를 이용을 해서 가락지 규격에 맞도록 사이즈가 딱딱 뭐 10호, 11호, 12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안찌름이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드릴을 선택해서 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공기에 드릴을 부착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라인딩, 샌딩, 광택, 그 다음에 세척 검사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절단하기에 보면은 원석을 확인해서 가락지 크기에 알맞는 두께 및 크기로 절단을 하게 되고요. 원석 상태를 이제 보고 어떤 이제 크랙이라든지 좋지 않은 부분, 내포물이 뭐 심하게 껴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해서 절단을 이제 같이 해주시고 드릴 천공기로 천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석을 보시면은 지금 사진 왼쪽부터 청옥, 전부 다 이제 옥인데요. 위쪽은 색깔이 차이로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옥, 흑옥, 백옥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만호 같은 경우에도 색상이 뭐 청만호냐, 청색을 띠고 있냐, 그다음에 청만호여도 조금 더 진한 색감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붉은 계열을 띠게 되면은 홍만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평면 대절단기를 통해서 평면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두께감을 이제 정해야겠죠. 내가 가락지를 두께감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할지에 따라서 평면 작업을 먼저 1차적으로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까와 같이 진행을 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실 건데요. 지금 이제 두꺼운 원석을 절단을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자르게 되죠. 그래서 이 잘라진 원석을 가지고 이제 연마판에 연마를 해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원석을 이제 가락지 치수에 맞게 소 절단해서 그라인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고 바깥지름을 일단 그리게 되고 혹시라도 소절 단계를 진행하시다가 깨어짐이 발생하시거나 뭐 쪽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조금 이제 여유를 두고 바깥지름을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공급해서 마찬가지로 천공을 하셔야겠죠. 가락지 내부를 이제 뚫어주면서 바깥쪽은 절단기
뭐 소절단기, 세절단기를 통해서 잘라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형을 계속적으로 이제 잡아가게 될 거고요. 톱날을 통해서 외형을 계속 깎아주면서 둥근 모양을 내가 마킹한 부분을 맞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서 매끄럽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2의 연마 및 광택. 가락지 가공하기의 연마 및 광택을 보실 건데요. 가락지 표면을 확인을 해서 그라인딩이나 샌딩 작업을 하셔야겠죠. 조금 더 이제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라인딩을 진행을 하고 샌딩을 진행을 하는 작업, 나중에 이제 광택 작업까지, 그다음에 가락지 형태를 확인해서 광택 작업, 그다음에 뭐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보시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딩을 진행을 하실 건데요. 지금 핸드피스를 통해서 그라인딩을 하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이제 핸드피스는 메쉬가 굉장히 또 다양하게 있고 부자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적합하게 맞는 것을 사용해서 안쪽 지금 안찌름부터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메시 정도 되는 연마석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안찌름을 핸드피스로 이제 연마를 하고 오른쪽에는 220 정도 되는 연마석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고운 걸로 연마석으로 외부 가락지 형태를 다듬는다. 그래서 좀 더 곱게 광택을 내기 전까지 갈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곱게 가야겠죠. 600메시 정도를 사용해서 바깥 지름을 샌딩을 하고 PVA로 연마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피스에 PVA를 끼우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제 핸드피스로 연마를 이제 각각 해주게 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마를 해주게 되고 사포로 안찌름도 이제 샌딩을 해주고 외부의 흠이나 긁힌 자국 이런 이제 큰 흠이 없는지 보면서 거기를 이제 좀 더 다듬어서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광택을 이제 내기 위해서 광택 작업을 실시하게 되고 초음파 세척을 통해서 이제 겉면이 조금 이제 뭐 붙어 있는 어떤 잔여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세척을 하는 개념으로 초음파로 세척을 같이 진동 세척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셔야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의 가락지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지 두께감이나 안찌름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시고 마지막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초음파 세척을 진행할 때에는 세척조에 한 2분의 1 정도 물을 이제 부으시고 거기다가 물 1리터당 한 5에서 10ml 정도, 10g 정도의 합성 세제를 넣고 가락지를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학습 4로 넘어와서 구형 연마하기 보실 건데요. 구형을 연마하는 것, 이제 구슬 형태를 연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환옥기라는 이제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석의 흠집 및 또 내포물을 확인을 한 다음에 구형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큰 이제 뭐 이상감의 색 농도가 아주 이제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구형이 잘 나올 수 있는지, 특별한 뭐 내포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뭐 확인을 하시고 뭐 벽개는 없는지, 흠집은 없는지, 갈라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작업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형의 크기를 또 확인을 해서 장비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아주 큰 구형이면 거기에 맞게끔 장비를 선택하셔야 되고 아주 작으면 또 거기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비 선택을 잘 하시고 원석을 이제 그라인딩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구형의 크기를 확인해서 연마 작업할 때 환옥기의 회전 속도도 조절을 하셔가지고 광택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환옥기의 모습인데요. 두 개의 구형 커터라고 해서 그 구슬 형태의 원형이 있고 만들기 위해서 정육면체로 일단 첫 번째로 잘라 놓습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정육면체로 잘라 놓은 원석을 이제 구형 커터라고 불리는 커터 두 개가 이제 맞물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점점 동그란 모양으로 깎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것들이 이제 회전을 하면서 연마가 되고, 구형 커터는 보통 구형 크기, 내가 깎고자 하는 원석의 구형 크기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 정도 되는, 조금 더 작은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해야지 구형의 크기에 따라서 또 커터도 갈아 끼우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다음 수행 순서를 보실 건데요. 작업 준비를 하면서 장비에 일단 이상 유무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건지 돌아가지 않는지 이상 유무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원석에 이제 흠이나 깨짐 등을 1차적으로는 검사를 해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투명석의 경우에는 물이나 기름 속에 몇 시간 좀 담가 두었다가 표면을 검사하게 되시면은 내부에 어떤 변색 여부를 또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작업을 해서 표면 검사까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행 순서 첫 번째는 원석의 흠이나 깨짐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단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절단 같은 경우에는 구형은 항상 정육면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숙지를 하고 계시고, 정육면체로 절단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정육면체로 절단하는 이게 지금 여기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림에 이제 바이스 나무 받침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공이나 주얼리 세공하실 때 작업대라는 것을 책상같이 나와 있는 나무로 만든 작업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 작업대에다가 바이스랑 나무 받침대를 같이 이제 물려놓고 그 위에서 보통 보석 이제 뭐 가공이라든지 주얼리 가공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 지금 나무 받침대를 보시면은 원석이 이제 끼워져 있어요. 이 원석에 맞게끔 나무 받침대를 잘라내가지고 원석을 딱 끼워놓고 잘 고정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손으로 잡으시고 진행을 하거나 절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스가 위에도 지금 끼워져 있고 밑에서는 나무 받침대가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잘라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신다. 그래서 그라인딩은 구형 크기에 맞는 또 그라인더를 사용을 해서 구형에 좀 가깝도록 이렇게 겉을 쳐내가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구형 모양에 맞게끔 그라인딩을 조금 이렇게 쳐내 주시면은 연마 시간을 훨씬 단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육면체로 시작을 하되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서 구형 전에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제 화롯기에다가 끼워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구형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구형을 물리는데요. 원석 크기에 맞는 구형 커터를 이제 선정을 해서 아까 화롯기에다가 이제 물려주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마가 들어갑니다. 연마기를 가동시켜서 연마 중에 수시로 연마제를 이제 발라주면서 연마를 하시면 되시고요. 구형이 연마가 되면은 220메시, 그 다음에 400메시, 1200메시 순으로 작업을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택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이제 구형이 나와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광택은 커터 속의 어떤 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깎여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면이나 가죽 같은 거를 이제 꽉 채워서 이 가죽이나 면이 커터 바깥으로 해서 이제 연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광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터 속에 지금 면이나 뭐 가죽 조각 물을 적셔가지고 채워놓고 광택 작업 중에 접촉 부위가 많아지도록 좀 중심부가 약간 이제 들어가게 해주면서 부드러운 가죽 같은 걸로 커터를 이제 감싸주게 되면은 광택제를 넣고 연마 작업과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광택이 이제 나지게 되겠죠. 깎이지가 않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척을 하시고 정리 정도는 하시면은 구형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원석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시고요. 네, 학습 5로 넘어와서 디자인하기 살펴보실 건데요. 5-1 디자인하기 학습 목표 같이 보실게요. 디자인 콘셉트에 따른 아이디어 스케치를 일단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균형과 또 조화에 맞는 어떤 조형적인 요소를 이제 활용을 해서 스케치로 표현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원석의 형태, 그다음에 특징 이런 거에 맞춰서 스케치 최종 결과를 원석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보석 쪽에 있는 디자인 하기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1 디자인의 목적 이제 보시면은
디자인의 어떤 콘셉트,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스케치, 시각적인 뭐 균형이라든지 조화, 조형적 요소를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디자인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보석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마 가능 여부까지 고려를 하셔서 디자인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의 목적을 살펴보시면은 디자인은 인간 생활의 어떤 편리성 추구와 미적 심리의 표현을 위해서 종합적인 어떤 조형 계획을 세우는 게 디자인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디자인의 목표는 기능 또는 아름다운 가치를 통일하여서 실체화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과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재료나 제작 기술, 그 다음에 디자인 계획에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너무 이제 주관적인 의식의 어떤 디자인 세계보다는 대중적으로 조금 대중이 좀 선호하는 그런 미의식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디자인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조건을 5가지 정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가 기능성, 뭐 신비성, 경제성, 독창성, 질서성 등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디자인의 조건이라고 보면 되시죠. 모든 부분이 필요합니다. 뭐 아무리 기능이 좋고 신비성이 예쁘더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뭐 실제 수요가 없으면 팔리지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다 살펴보시고 맞게끔 디자인을 하셔야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수행 내용을 보시면은 디자인 콘셉트에 따른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석 조각을 위해서 디자인 콘셉트에 따른 여러 개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제 표현을 조금 달리 해보면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시는 게 일단 1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디자인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시각적인 균형과 조화에 맞는 그런 조형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 스케치를 조금 더 디테일 있게 표현하시는 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이제 만나보시기 직전까지 알아보시기가 조금 쉬우시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 도안을 원석에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보고 보석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원석의 특성상 뭐 철사처럼 가늘고 길게 이렇게 구현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늘고 너무 길고 옅게 표현되는 그런 이제 디자인 콘셉트는 보석 쪽에서는 조금 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의 이제 윤곽선, 그 다음 세부 형태를 이제 기입을 하셔야겠죠. 그림으로서는 그렸지만은 정확하게 이게 치수라던가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정면으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옆면 프론트 보셨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쪽, 뭐 가로, 세로의 프론트를 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어떤 굴곡면이라든지 센치가 나와줘야지 나중에 가공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부분을 하고 치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지 스케치를 하고 일러스트를 표현을 함으로써 나중에 가공까지 완성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다음에 조각 도구 선택하기 학습 6번의 조각 도구 선택하기 보실 건데요. 6-1의 조각 도구 또 공구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하실 거고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작업 지시서 내용에 이제 따라서 조각 형태에 맞는 조각 연마 기기나 장비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조각 어떤 이제 형태를 확인을 해서 장비랑 부자재까지 예를 들어서 핸드피스를 이용을 하더라도 해당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어떤 핸드피스에 어떤 부재료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도 이제 살펴보실 거고, 그다음에 원석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각 디자인에 따라서 원석이 이제 무게라든지 아니면은 뭐 형태별로 조각의 도구를 조금 구분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석 조각에 필요한 도구를 조금 이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까지가 6번 조각 도구 선택하기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 내용, 조각 도구 선택하기를 보실 건데요. 원석을 조각할 때 실제적으로 내가 아까 같은 디자인을 보석에 입혀서 그것들이 조각을 해낼 때는 보석의 어떤 특성이나 가치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디자인과 조각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보석의 가치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도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은 보석이 갖고 있는 어떤 내포물이나 외관적인 특징이 전부 다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접목을 하시면은 훨씬 더 보석이 돋보이게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조금 극대화시켜서 완성작이 나왔을 때 아름다운 주얼리로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각 연마 기기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건데요.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구성도를 조금 보시면은 모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회축이라는 게 있고 속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뭐 빠르게 뭐 회전을 시킬 건지 좀 느리게 할 건지 조절기가 있고, 조절기는 다이얼식이라고 해서 돌려가면서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돌려가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하시는 게 있고요. 발판식이라고 해서 밟아서 내가 세게 밟으면은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조금 천천히 뭐 중간 정도 밟으면 회전 속도가 중간 정도로 유지되는 그런 이제 발판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핸드피스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조금 보통 일반적인 핸드피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나와 있죠. 오른쪽이 다이얼식,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돌아가는 이제 검정색 부분이 다이얼식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회색감으로 되어 있는 게 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하셔서 핸드피스를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뭐 모터라든지 속도 조절기 이런 게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 명칭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핸드피스는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각 형태에 맞는 장비랑 부자재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실 건데요. 핸드피스 액세서리로는 굉장히 사실 다양하게 있어요. 뭐 수백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시는데, 뭐 그라인딩, 샌딩, 브러쉬, 연마 버핑, 폴리싱이라고 해서 각각 이제 위치해 있는 거는 뭐 그라인딩 종류가 있고, 샌딩 종류가 있고, 뭐 브러싱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안에 수많은 부재료가 이제 있기 때문에 뭐 크기별로, 형태별로, 재료별로 예전에도 이제 한번 이제 광택을 낼 때 굉장히 다양한 부재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부재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랑 커터의 특징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바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목재나 플라스틱, 또 강인한 합금 같은 이제 물질은 탄화물 바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석의 어떤 세밀한 조각이라든지 투각 형태를 조금 정밀하게 내고자 할 때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아몬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핸드피스에 끼워서 앞부분을 이제 쓰시는 거죠. 이게 회전이 굉장히 이제 빨리 되면서 이게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연마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샌딩 드럼, 밴드의 특징을 이제 확인을 하실 건데요. 거친 표면을 조금 곱게 연마를 해주고, 목재나 플라스틱, 금속 등을 샌딩할 때 이제 샌딩 드럼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거칠고 지름이 조금 넓은 보석에는 중간 속도의 것을 좀 사용하게 되고, 좀 작은 크기, 보석이나 마무리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고속으로 작업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지석과 세퍼레이팅 디스크를 보실 건데, 추지석은 보석을 연마 또 조각할 때 다양한 모양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세퍼레이팅 디스크는 원석에 이제 선을 긋거나,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게 세퍼레이팅 이제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아주 얇죠. 이런 거를 원석에 이제 선을 이제 긋게 되거나 절단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의 특징을 보실 건데요. 표면 이제 마무리, 뭐 구부러진 모서리, 뭐 파인 곳 이런 데를 이제 조금 브러쉬가 이제 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파내서 안에 끼어 있는 보석물이라든지 내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조금 파내고 덜어내줄 때 브러쉬가 굉장히 용이하게 쓰이고요. 청소 및 페인 곳에 고속으로 작업을 하면서 구부러진 모서리라든지 좀 핸드피스로 다른 걸로 다가가기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브러쉬로 지정을 하게 되시면은 수월하게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중간 속도로 작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 톱의 특징을 또 보실 건데요. 고속 톱은 보통 이제 메탈이나 목재, 플라스틱, 연마 또는 절단할 때 사용을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얇은 원석을 절단을 하거나 세밀한 조각을 할 때도 다이아 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이나 가죽, 버프 이런 특징을 이제 보게 되실 건데, 그림의 왼쪽부터 가죽 버프고요. 그 다음에 면 버프, 그 다음에 광목 바우라고 해서 광목으로 만들어진 핸드피스의 부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7로 넘어와서
원석 마킹을 이제 보실 건데요. 학습 목표는 작업 지시서 디자인을 확인을 해서 원석의 기준면 중심에 이제 디자인된 그 부분을 마킹을 하셔야겠죠. 내가 어떻게 디자인해서 이 원석에다 입힐 건지를 마킹을 하셔야 될 거고, 마킹을 이제 작업할 때는 원석의 특징에 따라서 중심선을 또 다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석에 맞춰서 디자인을 구체화 이제 하고 최대한 완제품과 유사하게 마킹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헷갈리시거나 내가 처음에 원하고자 했던 디자인으로 최종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킹은 완제품과 거의 유사하게 마킹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표시된 마킹선을 따라서 원석 표면에 조각할 모양을 옮겨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절단되어 있는 보석에 마킹선을 따라가지고 원석 표면에 내가 조각하고자 할 모양을 옮겨 그린다. 이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원석의 디자인 마킹을 할 때는 원석의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일단 마킹할 위치를 조금 이제 섬세하게 보셔야겠죠. 이 보석이 지금 이제 왼쪽 그림처럼 녹색 보석의 경우에 좀 더 오른쪽에 위치를 시켜서 내가 어떤 결이라던가 모양감을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걸 더 많이 내고 싶은지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색감이나 뭐 내포물을 더 많이 포함하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좀 디자인을 마킹을 하신다든지 이런 데를 이제 어디로 잡으실 건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관찰을 하시고 마킹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나중에 뭐 잘못했는데 조금 더 이쪽으로 갈까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원석을 마킹하기 전에 원석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고 상태를 펜라이트라고 해서 볼펜처럼 생긴 이제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통해서 빛을 이제 비춰보시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위치가 맞는지를 살펴보시고 원석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 뭐 크랙이라든지 뭐 불균형하게 내포물이 위치해 있다든지 좀 예쁘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가지고 마킹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템플릿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원석의 질 좋은 부분에 마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제 디자인 보석을 대량으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자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예 이제 디자인 모양을 만들어서 마킹을 하게 되시면은 대량으로 생산하실 때 훨씬 시간 소요가 줄어들게 되시겠죠. 그래서 템플릿으로 만들어두면 좋으시고 그다음에 질 좋은 부분에 마킹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템플릿을 원석에 대고 뭐 알루미늄 펜이라든지 아니면 유성 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잘 보일 수 있게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8로 넘어가서 원석 세부 형태 잡기를 보실 건데요. 8-1 원석 분류 및 연마 작업 선택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는 도안된 디자인을 대절 단기 그리고 소절 단기를 사용해서 절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절단이 들어가죠. 원석에 도안된 디자인을 마킹선을 그려놓고 그 마킹선을 잘 살려서 절단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대절단기랑 소절단기를 이용하게 되실 거고 이제 많이 큰 부분에는 대절단기를 사용하셔서 조금 이제 빠르게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절단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킹이 이제 가까울수록 소절단기나 뭐 이런 평면 연마판을 이용해서 그라인딩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연마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 작업을 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그 다음에 8-2 디자인 형태 1차 연마를 보시면은 학습 목표는 1차 조각을 위해서 세부 형태를 조각 도구를 사용해서 마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그림을 같이 해서 보시면은 원석에 지금 이제 도안된 마킹을 해놓죠. 도안된 디자인을 소절단하고 도안선을 마킹된 부분을 살려서 도안된 모양의 기둥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면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조각이나 연마에서는 디자인 형태의 두께만큼 이 디자인 형태 두께만큼이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옆면,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새 모양과 또 옆에서 봤을 때 새의 어떤 굴곡
내가 원하고자 하는 뭐 머리는 조금 더 옆에서 봤을 때 올라와 있고 날개 부분은 조금 더 아래로 계단 형식으로 이제 내려온다. 이런 이제 형태감이 표현이 돼야지만 평면적이지가 않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형태 두께만큼 직각 기둥을 같이 만들어 두는 것이 조각 형태의 균형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그 모양대로 그대로 이제 뽑기 위해서 치수를 다 기입을 이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둥을 이제 깎아 내려 가시면서 단계를 주시고 형태감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도안미 형태의 연마를 보시면은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절단면에서 마킹을 해서 겉에 부분은 일단은 뭐 핸드피스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꽃잎의 모양을 살려놓은 거고, 지금 이제 맨 밑에 사진 보시면은 그라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꽃잎의 모양을 하나하나 이제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세밀하게 작업을 해서 위에 그림처럼 이제 연마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 자, 지금 이것도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비 모양의 평면 이제 모양이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좀 볼륨감 있는, 더 형태감이 훨씬 있고 볼륨감이 있는 나비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각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9의 광택 작업하기를 보실 건데요. 9-1 광택 작업 보시면은 학습 목표는 형태 표현을 위해서 다양한 또 광택 도구들이 있잖아요. 도구들을 사용해서 가공을 해야 하고, 가공석 형태의 일치성, 흠집 여부 등을 광택 상태를 확인해서 수정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수리품이라든지 재가공품, 원석 불량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제품으로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조각된 원석의 형태를 디자인과 비교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까지가 최종적인 광택 작업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원석의 형태랑 그다음에 광택 작업이 들어갔을 때 뭐 들어가기 전에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광택 작업에서 수정 보완을 하면 되신다. 그래서 광택이란 보통 이제 물체 표면에 빛이 직접적으로 눈에 이제 반사가 될 때 그 표면의 외관이라고 정의를 조금 할 수가 있는데요. 물체 표면에 닿는 빛은 전부 다 이제 굴절하기 때문에 물체 속으로 다 들어가지가 않죠, 빛이. 그 중에 일부는 반사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약간 빛이 거울에 닿을 때 랑 일어나는 현상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반딱반딱거리게 보일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광택 순서를 보시면은 광택 작업 전에 숫돌이라고 하는 연마할 수 있는 거친 숫돌, 그다음에 사포 이런 걸로 거친 부분을 곱게 이제 다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광내기를 실시를 합니다. 오른쪽은 지금 숫돌 사진이고 왼쪽부터 180 메시부터 800 메시까지 굉장히 숫돌도 다양한 메시로 점점 곱게 진행을 하면 되신다. 그래서 광택을 내기 전에 일단은 바로 이제 거친 표면에 광택을 내봤자 광이 안 나기 때문에 거친 숫돌을 사용해서 180 정도 메시 되는 걸로 다듬은 다음에 차례대로 고운 순서대로 물을 묻혀가면서 다듬으시면은 점점 더 고운 그런 표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돌 작업이 끝난 후에 거친 사포부터 차례대로 마찬가지로 고운 사포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PVA도 핸드피스에 물려가지고 광택 내기 전에 단계까지 곱게 다듬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더 고운 거, 면이나 가죽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광택 작업을 하고 광택제를 바르면서 광택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표면 광택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좀 정교한 곳, 깨지기 쉽다거나 뭐 금이 가기 쉽다거나 이런 곳은 중속의 회전 속도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광택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상단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숫돌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사포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 왼쪽은 PVA 연마. 점점 이제 조금 반짝거리면서 고와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택반에 최종적으로 광택을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완성품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6강의 핵심 요약 살펴드릴 건데요. 일단 텀블링 기억나시죠? 텀블링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연마를 하셨을 때 텀블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원석의 이제 거친 부분을 조금 자연스러운 형태로 원석들끼리 마모되게 많이 부딪혀서 그 형태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간 부드럽게 모서리를 제거해줘서 좀 자연스러운 형태로 연마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음파 천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사용해야 되는 보석들, 뭐 구형의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초음파 천공 또는 뭐 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주라던가 뭐 옥이라던가 비치, 뭐 자수 정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수정 뭐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거 하실 때 구형으로 많이 엮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의 형태로 주얼리로 쓰이는 거는 천공기를 사용을 하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뚫는 방법이 있고요. 반만 뚫어서 윗표면을 살리고 밑부분만 반지나 이런 곳에 접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옥기 같은 경우에는 구형 연마할 때 사용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육면체에서 깎아가면서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구형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는 구형으로 진행을 하실 때 환옥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구성은 이제 모터, 일단 핵심 심장이 있어야겠죠. 모터를 가지고 있고 선회축을 가지고 있고 선을 이제 가지고 있고 속도 조절기라고 해서 다이얼식이랑 발판식 이 두 개를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쓰실 수 있도록 속도 조절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피스 앞부분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잡고 진행을 할 핸드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핸드피스 앞에는 부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메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광택이냐 그라인딩이냐 뭐 샌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종류별로 구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 다음에 숫돌 같은 경우에도 광택을 내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 180 메쉬부터 220, 320, 400, 600, 800까지 메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에는 이제 7강인데요. 보석 가공 디자인이랑 보석 완제품을 인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